어떤 움직임이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움직임들일 텐데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정말 적은 거래대금으로 텅텅 빈 호가를 휙휙휙휙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해요. 증시가 투매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다 팔았는데 다시 오후장에 말아 올리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최근 3월달부터는 계속 이래왔으니까 지금은 증시를 보면서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 종목에 대한 관점과 내 시나리오 안에 있는 움직임인가 이것만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하면 보유 종목 흐름들을 간단하게 짚어봤고 일단 시나리오를 이탈하고 있는 종목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게 생길 시에는 우리도 불가피하게 전략을 조금 수정하고 매도가 나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현금을 훨씬 알차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지금자의 낙폭에 너무 우리가 휘둘릴 필요 없다. 그리고 증시가 너무 수급적인 구조로 하락하다 보니까 급하게 빠지고 급하게 반등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내 계획, 시나리오 안의 움직임인가 밖의 움직임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차분하게 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월 18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하락했어요. 다우지수가 1.07, 나스닥 종합 1.54, S&P 500 1.2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꽤나 돋보였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전반적인 투심에도 약간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인 하락 이유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이란을 향한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 유가가 다시 한번 반응을 했고 생각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있구나 라는 소식에 금리 인하 기대가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다시 1,500원을 돌파하니 많이 등등 부정적인 언급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얻어낸 무언가가 합의가 된 내용은 없다. 모두 말뿐이다. 이런 분석을 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온 이유라고 하면 표면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도 꽤나 가파르게 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이 가장 커요. 그래서 어제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하락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투심이 물론 AI 중심 종목들의 투심은 좀 부진하긴 했지만 매도 물량이 제한적인 업종들도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첫 번째로 고려를 해보고 지금자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악재로서 등장한 게 있는가? 라고 봤을 땐 저는 그런 포인트도 거의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중 무역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사실 금요일까지는 시장이 호재로서 반영을 했는데 분석이라는 건 원래 긍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듯이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매도할 수 있는 명분의 빌미로 작용하게 된 포인트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 이유에 대해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막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차익 실현의 빌미로서 제공이 되었구나 정도로 보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증시에 대해서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국면 정도 그리고 지수가 신고가 레벨을 뚫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조금 우려가 반영되는 것 같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되지 지금부터 내용에 대한 하락을 막 저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시가 밀리면서 종목들이 하락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최근에 포트를 반도체가 잘 간다고 반도체 중심으로 막 만들어 놓았으면 문제가 되는 게 맞고 지금 갑작스럽게라도 정리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맞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반도체가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 동력을 위한 다양한 업종들 종목들을 매집하고 있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엄청난 우려감을 갖고 급하게 현금화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분할 매수 전략표가 있던 것들에 대해서 다음 타자로 상승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거니까 가격을 주면 분할 매수를 하고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순환매로서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때지 지금 반도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걱정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증시가 지금부터 10%, 20%, 30% 급하게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하면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현금화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포트폴리오 중심 축에 있어가지고 큰 이변 혹은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존과 같은 관점으로 저희 포트는 차분하게 지켜보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다음 장세가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시장 흐름을 보면서 보유 종목 움직임 좀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이번 주 시장 하락한다고 했을 때에 대한 저희의 기조나 전략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지금부터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될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규 회원분들 문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로봇주가 그렇게 좋은데 우리는 왜 로봇주 안 하냐 막 그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좀 계시다고 하던데, 저희 지금 LG전자 로봇주로 편입을 해서 120% 수익 나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부각이 되어서 지금부터 외국인이 사고 차트가 돌파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관점으로 사는 거는 로봇주가 아니라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을 보고 사는 거고, 진짜 로봇주에 대한 분석을 끝내놓고 저희는 가장 먼저 조용할 때 선점을 해둔 거예요. 이거는 로봇에 대한 분명한 투자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증시가 흔들린다고 해도 저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투자의 관점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차분하게 지켜볼게요. 자, 5월 18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바라보는 거에 대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좀 시장이 쉬어간다는데 무게를 두는 게 현명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증시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지난주처럼 ETF의 대량 매도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업종들에 대한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인가, 그러면서 증시를 패닉에 빠지게 할 것인가, 혹은 두 번째, 반도체가 일단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힘겨루기가 진행되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이상적인 장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순환매가 연출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일부 현금화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일단 하루 이틀 정도 장세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경우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 포트에 단기적으로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반도체 그 다음을 5월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이었으니까. 물론 뭐 가파르게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전략이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그렇게까지 접근할 건 아닌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기회도 저희가 가져갈 수 있겠죠. 예시를 들어서 3월달에 전쟁이 터지고 저희가 현금을 꽤나 많이 썼잖아요. LG도 그렇고 현대일렉도 그렇고 필요 추가 매수도 그렇고 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결과를 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줄지 아니면은 힘겨루기 장세가 이어질지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는 게 지금은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증시가 지금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고요. 근데 오늘 증시에서 하락을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매도 폭을 줄여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고 개인들의 공포에 대한 매도, ETF에 대한 수급적인 내용을 가지고 빠지는 거지, 오늘 종가상 외국인 수급은 우리가 좀 분명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3월 달에도 물론 그땐 전쟁이라는 큰 악재, 이슈가 있던 건 맞는데, 그때도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하락을 해서 반등이 나올 때도 되게 급하게 나왔단 말이지. 그렇게 좀 흐름이 이어질지 봐야겠네요. 자, 일단 종목 흐름 보면서 짚을 부분들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방향은 분명히 지금 위로 잡으려는 그림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증시에 대한 투매를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보유해야 되는 관점은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같은 관점으로 차분하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같은 경우 지금 증시와 함께 매도 물량이 꽤나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구간은 사실 전쟁이 터졌을 때도 뭐가 어쨌을 때도 분명히 매도보다 매수가 이기는 걸 압도적으로 보여줬던 구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발 매수가 증시가 조금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강하게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급하게 무언가를 이탈해도 뭐 121선을 깨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급에 대한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은 아닌 만큼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매 관점은 절대 깨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차피 중장기에 대한 전략, 매집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차분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종목은 아마 큰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가지고 생각보다 다른 종목 대비 투매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단기적인 수익률에 연연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이버 전략대로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가는지 잘 아실 거고, LG전자 증시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충분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 관점에 변화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증시 흐름을 보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지금 약수익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한가에서 저희 수익 실현 한번 확실하게 두었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증시 흐름을 보면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매도가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일렉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화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필옵처럼 막 우선순위 종목까지는 아닙니다. 중장기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잔량은 끌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금은 지켜보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접근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던 하락이었는가? 두 번째 예상치 못한 하락이었는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등장한 건가?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전략에도 수정이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될 거고 급한 현금화가 필요하면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자의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과한 상승에 대해 계속 가능성을 언지를 많이 드렸고 그 다음 순환매에 대한 관점으로 포트를 짜고 있던 거니까 그렇기에 전략표가 나오고 매집에 대한 결로 가고 있던 거니까 지금은 우리 매매 시나리오 안에 있는 하락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계좌를 딱 봤는데 수익률이 좀 깎여 있고 손실률이 좀 커지는 것 같으면 당장 걱정이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나리오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수익으로 먹고 나오는 게 주식을 하는 거고 증시가 급하게 밀리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코스피 기준으로 저가가 4.68%였는데 한 10분, 15분 만에 또 2%를 금방 말아 올리네요. 빠지고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이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움직임들일 텐데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정말 적은 거래대금으로 텅텅 비누가를 휙휙휙휙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해요. 증시가 투매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다 팔았는데 다시 오후장에 말아 올리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최근 3월달부터는 계속 이래왔으니까 지금은 증시를 보면서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 종목에 대한 관점과 내 시나리오 안에 있는 움직임인가 밖에 있는 움직임인가 이것만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